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제가 앞선 강의 관련해서 이 권리유형이 입주건수 유형 이 주택수 시행 기간 법률 시행 기간 이후에 사업 시행인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사업 시행인가가 권리 변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용바우 거주하고 용바우 소유를 이 관리처분 계획이 아니라 사업 시행인가가 나면 권리 변환 이후에 철수에게 이렇게 팔았는데 철수가 또 영희에게 팔았을 때 그 권리 변환 효과가 어떻게 나느냐. 최초 용바우 같은 경우는 전체 보유관이 주택수이죠. 주택수 권리는. 그 다음에 철수 같은 경우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주택수 구간을 계산되는 거죠. 영희 같은 경우도 취득일로부터 끝까지 주택수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게 주택수 계산법 시행 이후에 거래되는 거는 다 주택수 카운터되기 때문에 특례 주택은 눈으로 보이는 유형 주택으로 비과세를 검토하거나 요건 검토하는 게 아니라 주택수로 이렇게 주택 숫자로 계산합니다. 주택 숫자가 선입선출법으로 오면 선입선출법이 먼저 팔려야 돼요. 그 먼저 팔릴 때 그 기간 요건 뭐 1년 이상이 지나서 다른 주택 숫자를 취득해야 되고 다른 주택 숫자를 취득한 날로부터 선입선출법 주택 숫자를 양도해야만이 특례 비과세 요건이 만족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만족되지 않고 그 요건 미비로 세금 추징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유형주택으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 선입선출법 맛배기로 한번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번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보면은 최초 양도자는 최초 소유자 용바우는 이 7-1 양도자와 동일합니다. 7-1 양도자 이 규정하고 동일하고 그 다음에 1차 양수 양도자는 1차 양수자는 주택수를 매입하고 주택수를 양도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 양도 양수 시 주택 숫자에 계산된 특례주택 비과세 및 중과주택 적용 시 주택 숫자를 포함하여 법을 해석 적용함으로 그 세제 혜택을 배제하는 거죠. 2차 양수한 영희 같은 경우도 준공일까지 보유한 경우는 2차 7-1 양수자 내용과 동일합니다. 양수자 내용 보면은 이 양수자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권리기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법을 적용하고 어떤 법률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히 한번 따져봐야 될 겁니다. 제가 한번 유권에서가 그림을 통한 표현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른 교수님에 가서 제가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요. 이렇게 유권 해석을 가르치더라고요. 도표는 없이 이게 유권 해석이 이렇다. 이런 부분이 2020년 12월 30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된 후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3, 2, 3 적용 대상이 아님. 이건 전부 다 특례주택 규정이거든요. 주택 숫자 2개 이상을 가지고 선입선출법이 요건이 맞아야만 비과세되는 규정인데 이렇게 달랑 문구로만 해놓으면 이게 어떤 논리도 파악되지도 않고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리형 2 구간에서 분양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경우 비과세 배제 비과세 배제되는데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보면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 적용 대상이 아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3, 2, 3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거 주택 숫자 특례 주택 숫자로 2개 이상 주택수로 이제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요건이 충족해야 되는데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데 왜 어떤 사료 요건이 충족이 안 됐는지 그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암기하면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도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 A를 먼저 취득을 했어요. 분양권 B를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 A에 기한 주택이 완공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령 제155조 특례주택 규정 및 소령 156조 3, 23 특례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이런 경우도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최초로 주택 숫자를 취득하면 비과세 불가 모형이라고 설명해 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퍼스트 2배 요건이라 해가지고 먼저 양도하는 그 주택은 비과세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뭐 논리 설명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단지 암기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유형을 제대로 논리를 파악한다면 이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거래도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논리 전개를 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대부분 우리 동료 세무사나 친구들도 뭐 여러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림 도표를 이용한 그 선입선집 개념과 주택 숫자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유권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보는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분양권을 순차에 2개 취득하고 준공을 순차적으로 양도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첫 번째 사례죠. 서면 2002 부동산 3247 2020년 12월 32전 취득한 분양권과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 순차 완공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간단히 말해서 주택 숫자를 먼저 계산을 하고 주택 숫자 계산이 된 다음에 그 선입선출법 주택 숫자가 양도 요건이 맞으면 비과세가 되는데 그러한 요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된다. 그런 내용을 유권 해석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그 책에는 그런 선입선출법 논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주택 수는 한번 이렇게 퍼스트, 세컨드를 이렇게 계산이 되면 이렇게 준공이 되더라도 주택 수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뭐냐 주택수 연장일 뿐이다.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 연장일 뿐. 연장일 뿐이다. 그래서 다시 카운터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면은 이 2021년 1월 1일 기준점에 그 분양권을 취득한 거는 주택 숫자 안 들어오잖아요. 회색지대. 그러면 B 분양권을 취득할 때 2021년 2월 1일 취득했으니까 기준점 제가 잠깐만요. 이렇게 보면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A 분양권을 2020년 1월 1일 취득했습니다. 이게 주택수 계산법 시행 전이잖아요. 그럼 주택수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회색지대입니다. 회색지대인데 B 분양권은 취득 시점부터 주택수가 계산이 돼요. 퍼스트 주택수잖아요. 퍼스트 주택수인데 그 A 주택이 2021년 7월 1일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택수 세컨드 주택수죠. 세컨드 주택수인데 보면은 이 B 분양권이 신축 주택이 됐습니다. 신축 주택이 됐으면 이거는 주택수 연장일 뿐이지 뭐 주택수를 다시 한번 또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택 연장일 뿐이다. 그래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선택할 때는 퍼스트와 세컨드 주택 이 두 주택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주택 동일한 주택 세컨드 주택 그림이 똑같잖아요. 먼저 팔았어요. 그러면 후입선출법 주택을 양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입선출법 요건 2배다 해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숫자를 계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보면은 이런 판단을 잘 못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주택 숫자로 판단하는 그 비과세 판단은 한 10대까지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주택 숫자를 제대로 카운터도 못하고 주택 숫자 계산들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과세 받는다면 되게 억울하겠죠. 그래서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도 선입선출법 위반 사례 똑같은 사례입니다. 이 분양권을 주택수 계산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거 회색지대 구간의 주택수 계산 못하잖아요. 이 분양권은 퍼스트 주택수 연장 세컨드로 됐는데 똑같이 2배 됐습니다. 이게 지금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에도 매년 추진 사례가 많아요. 보면은 앞전하고 똑같거든요. 그림은
이 경우는 유권 해석이 2022년도 한 23,247이면은 아마 2023년도나 나왔겠죠. 여기도 보면은 2022년, 23, 24년도에도 유예도 엄청 많이 그 요건 위배로 추진되는데, 그래서 주택 숫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선입선출법을 파악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권리용 이익 구간 분양권 순차로 2개 취득하고 준공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여기 보면은 2021년 1월 7일 취득했기 때문에 법 시행, 주택수 법 시행이 2021년도 1월 1일 이후잖아요. 그래서 주택수 계산이 되죠. 퍼스트, 세컨드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이 주택수 연장, 주택수를 한번 카운트 되면 다시는 동일한 물건은 주택수를 계산하면 안 돼요. 그냥 연장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퍼스트 주택수가 A고 두 번째 주택이 B잖아요. 그럼 선입선수법 주택을 팔았는데 왜 비과세가 안 됐느냐? 이거는 제가 선입선출법이라도 과세가 됐는데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지만 과세잖아요. 그러면은 왜 과세냐? 이게 제가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 순차로 취득한 경우 2개를 순차 중과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령 제155조 제1항 및 소령 156조 3, 2, 3 적용 대상이 아니다. 왜 아니냐? 이건 선입선출법이지만 과세가 왜 되느냐? 여기서 보면은 이 B주택 분양권 주택수 세컨드 주택이 신규 주택수입니다. 신규 주택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돼요.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되는데 3년 이내 양도 조건입니다. 3년 이내 퍼스트 양도 충족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데 벌써 지금 이거는 요거를 2022년 5월 4년이 지났잖아요. 4년 경과가 됐잖아요. B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기간 경과로 비과세를 배제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특례주택은 기산점이 이날부터 기산이 되고 이날부터 기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산일로부터 1년이나 경과, 두 번째 주택은 1년 이상 경과 후 세컨드 주택 취득, 세컨드를 취득한다. 이 좀 표 내용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보면은 이 경우는 선입선출법 요건을 갖췄지만 특례주택 기산점을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과세가 된 사례예요. 왜냐하면 A 분양권이 잠깐만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권리형 투 구간의 분양을 순차적으로 2개 취득과 준공을 순차적으로 양도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주택 숫자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설명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면은 이건 선입선출법이지만은 과세가 된 사례예요. 비록 선입선출법이라도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근데 기간 요건에서 요건을 불충족했어요. 왜냐하면 이 주택수가 처음에 카운터 되면 두 번 다시 주택수 계산은 안 됩니다. 이 주택수 연장은 기간 계산 시작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분양권, A 분양권 취득했을 때부터 특례주택 기간 기산점이 돼요. 1년 이상 지나서 새로운 신규 주택 숫자를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의 기간이 취득해서 세컨드 주택수를 취득해야 돼요. 그러면은 2021년 1월 7일부터 2022년 5월 2일까지 1년 경과돼서 이 세컨드 주택 숫자를 취득한 거는 요건이 만족이 됐어요. 근데 B 분양권 취득할 로부터 특례주택 기간 기산점 3년 이내에 퍼스트를 양도해야 돼요. 그래야 조건이 충족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양권을 양도일로부터 2023년도 2월 1일 날 준공이 돼서 2026년 7월 7일 날 양도를 했어요. 물론 여기서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의 요건을 다 충족했지만, 그렇지만은
과세가 됐죠. 선입선출법이지만 과세가 됐어요. B 분양권이 2024년 5월 1일 날 신축 준공이 됐어요. 이 신축 준공된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A주택 준공돼서 눈으로 보이는 유형주택 비과세 조건 154조 1항 네 가지 요건은 충족하는 거는 이날부터 시작이 되는 건 맞지만 154조 1항의 터미널 조건은 갖추었지만 특례주택 그 2개 이상 특례주택 한정해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비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퍼스트 주택을 양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4년 2개월 지나서 양도를 했기 때문에 기간 요건을 못 갖추었다. 그래서 과세가 된 겁니다. 이런 거를 이런 내용을 논리를 설명해 주는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택 숫자가 언제 카운터 됐냐. 그리고 나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도 요건을 맞춰야 되고 퍼스트 요건도 맞춰야 되고 오버랩 피리어드 여러 가지 특례 요건을 다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154조 1항 요건을 다 갖춰야 되니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비과세를 검증하는 게 한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5가지의 그 방법이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단 한 가지라도 요건이 위배되면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 부분은 그래도 쉬운 편입니다. 이 부분 말고 상속주택하고 연결됐을 때 다른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특례주택이 여러 가지 짬뽕 됐을 때 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도소득세가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좀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혹시 얼마나 주택 숫자 계산하는 게 어느 시점에 계산하고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 적용하는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책에서 일부 몇 페이지를 간추려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